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상황도 있고, 세 번째 상황도 있는데, 세 번째 상황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대손세 공제를 먼저 받아, 대손 처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왔네. 대손세 공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 첫 번째 상황 볼게요. 왼쪽하고 똑같습니다. 제품 팔았어요. 제품 매출 100만 원. 과세되는 물건이면 부가세를 걷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어음 받았다 치고 받으러 110만 원.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순서가 틀려요. 이 사람은 대손 처리를 먼저 하는데 2년도 2월 25일 날 여기서 대손 처리를 일단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대손세 공제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2년도 7월 25일 날 대손세 공제를 받네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나 보세요. 이 사람이 대손 처리를 하지 않고 대손세 공제를 먼저 받아. 그럼 상황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라로부터 돈 돌려받는 거지. 근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준다고요? 내야 될 부가세를 줄이는 거야.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것이 줄어들어요. 부채가. 대손 처리를 했으면 충당금을 회복시키는데 얘는 대손 처리를 안 했잖아. 그럼 이제 여기를 뭘 잡아야 될 거냐? 즉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이 채권 중에 일부를 나라로부터 돌려받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받으름을 일부 없앱니다. 10만 원 이렇게. 좀 달라졌죠. 대손 처리를 했으면 충당금을 회복시키는데 대손 처리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받으름을 일부 없애야 된다.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돈 이렇게. 그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에 이제 뒤늦게 대손 처리를 합니다. 원래는 먼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대손세 공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대손 처리를 해요. 그럼 이제 이때 없앨 수 있는 받으름 얼마 남았어요? 10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 이미 받으름 중에 일부를 없앴으니까. 그래서 대손 처리를 하면 받으름이 이제 100만 원만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뭘 갖다 써야 되겠어요? 충당금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갖다 쓰면 되겠죠.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자, 비교해 볼게요. 대손 처리를 먼저 하면 대손 처리는 평소처럼 하는 거니까 충당금은 다 갖다 써. 어음 없애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제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거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돌려받는 거고 얘는 대손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는데 받을 수 있는 채권 중에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진짜 대손이 일어나면 충당금을 갖다 쓰는데 이제는 또 110을 뺄 수는 없잖아. 10만큼은 이미 대손세 공제를 받았을 때 없앴으니까 이 두 개 차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돈을 다시 다 돌려받는데 그럼 다시 현금 받으면 되죠. 현금 110만 원 다 돌려받고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대손 처리했는데 돌아왔잖아. 충당금을 회복시켜야지. 이 사람 충당금 얼마 갖다 썼어요? 100만 원 갖다 썼죠. 대손 충당금 100만 원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세금 다시 내야 되잖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부채를 만들어서 세금을 다시 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 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대손 처리는 이쪽이 나와요. 쉽게 나오면. 근데 이제 간혹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것이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얘도 받은 것을 회수하는데 이 순서가 대손 처리가 먼저냐 또는 대손세 공제가 먼저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정리할게요. 여기 다 똑같죠? 물건 팔았어. 부가세를 못 받았지만 지금 못 받았죠 다. 하지만 나는 세금을 냈어요. 근데 대손을 일으켰네요. 그러면 일단 충당금이 얼마인지 보고 갖다 써요. 갖다 썼죠. 그리고 채권 다 없애요. 그리고 나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는데 안 받았어. 아무것도. 보통 이렇게 나오고 그럼 아무것도 회계 처리가 없고 근데 얘가 다시 돈을 돌려주더래. 그러면 돈 받고 충당금을 다 회복시키면 되죠. 여기는 충당금 다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거니까 그대로 뒤집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팔았고 대손 처리가 먼저 일어나요. 대손 충당금을 다 갖다 썼어요.
갖다 썼는데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겠어. 이 중에 110분의 10을.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내야 될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받을 세금이 늘어나거나 그래서 현금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 똑같다고 그랬죠. 부채가 없어져요. 나머지 예수금 중에서 적게 내게 되니까 돈을 돌려받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돈만큼이 나라에서 대손금을 돌려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대손 처리한 충당금을 일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이 돈을 다 주더라. 돈 다 받고 이제 다시 충당금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미 회복시킨 게 있잖아. 10만 원은. 그러니까 나머지를 회복시키고 세금 다시 내야 된다니까 이제 추가로 더. 왜냐하면 이미 돌려받았는데 상대방이 또 냈잖아요. 이런 거죠. 그 뒤에 가서 말할 텐데 나는 이미 내놨고 세금을 냈고 쟤는 돌려받았어. 근데 부도가 났죠? 대손이 났죠? 그러면 나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얘는 다시 내야 돼요. 세금을. 근데 얘가 다시 이제 돈을 다 돌려줬어요. 세금을 냈어. 그럼 얘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난 다시 내야 돼.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물건 팔았고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대손 처리하지 않고 대손세 공제를 먼저 받아. 그러니까 내야 될,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충당금이 갖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당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받을 채권을 줄이는 거예요. 나라로부터 1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손 처리합니다. 충당금을 100만 원만 갖다 써야 되겠죠. 남은 채권이 100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돈을 다시 다 돌려받으면 돈 다 받고 대손 충당금을 100 갖다 쓴 걸 회복시키고 다시 세금 내야 되고 이 상황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뒤에 이제 실기 문제 보시면 실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앞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게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 3부에 가면 기타의 첨부 서류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를 뭐 작성하는 요령하고 그 대손이 충족되는 요건 그리고 그 회계 처리가 다시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 뭐가 먼저 일어났고 뭐가 나중에 일어났고 이 두 개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살짝 달라집니다. 3번 전기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12만 8천 원 회수하는데 매출 채권의 대손 처리가 이루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자격시험에서 대손 처리를 하고 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이 없으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왔다는 말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 또는 아무 말이 없으면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을 받으니까 현금을 늘리면 되는 건 당연할 거고 128 플러스 그리고 다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 또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럼 곧바로 충당금을 다 회복시키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형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다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되고 네 번째 전기 회계 연도 중 대손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처리했대요. 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요. 상황은 둘 중에 하나겠죠. 얘는 352 플러스를 돈 받는 건 맞는데 충당금을 이제 다 늘리면 안 되죠. 그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만큼 충당금을 줄여놨을 거니까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게 352,000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110분의 10만큼이 부가세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352,000 곱하기 10 나누기 110 그러면 32,000원에 32만원짜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서 충당금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만큼만 충당금을 늘려야 되고 추가적인 이 금액은 다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은 320 플러스만 늘리고 세금을 더 내야 돼.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했던 게 돌아오면 보통은 쉬운 게 이거죠. 모두 다 충당금을 회복시킨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10분의 10만큼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되니까 나머지만 충당금을 늘린다. 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7월 2일인데 부가세법상 적법하게 대손세액 공제가 된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대손 충당금은 500이 남아있고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일기 확정 신고 시에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스토리를 보면 이 채권이 18년 12월 5일에 부도가 발생했는데 받으러움이 1,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그때 받으러움을 부도 발생해서 받으러움을 이렇게 1,100만 원? 아니지. 1,100만 원이고 정상적으로 신고했고 6월 30일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을 때 받으러움을 이렇게 빼냈다는 얘기네요. 즉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받으러움이 있는데 1,100만 원짜리야. 뭔가를 팔고 그래가지고 대손 요건이 충족돼서 6월 30일 날 이 중에 110분의 10만큼인 100만 원을 대손세 공제 받아서 받으러움을 이렇게 이제 뺀 거예요. 부가세 부분에 포함된 금액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줄여줬다는 얘기죠. 이런 회계 처리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 7월 오늘 2일 날 지금 대손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손 처리를 하지 않고 먼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 그리고 오늘 진짜 대손 처리를 하겠대. 그럼 빼야 될 받으러움은 이미 100을 뺐으니까 1,100을 다 빼면 안 되죠. 나머지 1,000만 원만 빼고 이제 충당금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충당금을 500 갖다 쓰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보통의 경우하고 좀 상황이 틀린 거죠. 보통은 대손 처리하고 대손세액 공제 받는 경우인데 얘는 일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받으러움은 대우물산께 1,100이 아니라 이미 100을 뺐으니까 1,000만 원만 빼고 차변에 받으러움의 충당금을 쓰는 거예요. 바로 밑에 거. 충당금은 500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대손상각 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네요.